이 책에서 지금 이제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기를 또 거치고 또 지금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네. 준비를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또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송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 책을 내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확정되고 대략 이렇게 나온 게 이제 7일이라고 보면 오늘이 네. 14일인데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조금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정부 효율부 장관 그렇죠.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 토끼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이런 저는 조금 초강경 내각이랄까 이런 것들은 방향이랄까 이런 건 예상을 했는데 속도가 네. 지금 준비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네. 트럼프의 지금 뭐랄까 이 생각을 마치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신 것처럼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선 이후부터 이렇게 네. 속도감을 내고하고 있는 그 계획에 네.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뭐 내정자가 말한 예. 대로 여자 첫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이제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네. 그 2년 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 그때가 네. 사실상 네. 그 대통령의 임기다, 차기 대통령.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이지만 그 2년 내에 모든 어떤 혁명적인 변화 또 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때까지 모두 달성해야 한다. 그런 네. 점에서 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음. 트럼프 1기 4년 동안에 워낙 그 인재가 부족하고 예. 또 기존 이 말씀드린 대로 뭐 딕 체니라든가 이런 기존 정통파 공화당 당원들 뭐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연방 하원 의장, 그리고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 네. 의장, 뭐 그런 사람들까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젊더라도 음. 자기 말을 확실히 듣고 또 자기와 어떤 가치관, 예. 이념을 동의하는 사람들로 빨리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예. 속도전을 하겠다. 예. 뭐 저는 그런 결의가 상당하고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저도 미국의 NSC 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이 누가 좀 될 거나 뭐 빌 해거티라든가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국무장관은 이제 마르코 루비오 네. 다음에 국방장관에 이건 뭐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폭스뉴스의 44살에 영관급 장교 출신의 이제 피트 헤그서스 그리고 NSC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 다 젊은 사람들로 그렇죠.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같이 보면 네. 뭔가 좀 강경한 발언을 해오거나 조금 또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네. 데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온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서 네. 송 교수님은 좀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 있는 빅3라는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 물론 뭐 재무장관도 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명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조합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네. 사실 조금 태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측면도 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외국 사람들에게 예. 외국 국가 정부들에게 생소한 사람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발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친숙한 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든가 예. 빌 헤거티, 예. 마이크 폼페오 이런 사람들을 하면은 외국에서 상당히 안심을 할 겁니다. 네. 편안하게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네. 뭐 트럼프 이기 별거 아니네. 아하. 뭐 그럼 대충 이렇게 일기 때 알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 걸 간파하고 있는 트럼프는 네. 의도적으로 예. 전혀 생소한 인물, 사실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거서스를 네. 우리 한국에서 어느 누가 국방장관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상 못했죠. 발표 날 때까지 그죠. 뭐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국가에 상당한 압박, 프레셔를 주고 또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늘 자주 사용하는 게 이 피어 공포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일단 편하게 이렇게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럼 트럼프에게 뭘 줘야지? 네.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을 구슬이지? 예. 기분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트럼프는 진짜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협상가의 역할이다 했는데 예. 그런 협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임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임명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 얼마나 또 약간의 감사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그렇죠. 하는 예, 거죠. 충성심을 발휘해서 신속하고
네. 이렇게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충격이라든가 이게 어느 좀 정도가 있는 건데 사실 영관급 정도로 어떤 명령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왔던 그 정도의 어떤 단계에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이제 미국의 관료주의에 주는 충격파가 사실 네. 엄청나다고 그렇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좀 빚어질 뭐 물론 기존의 관료주의를 그대로 하면 좀 뭐랄까 변화도 없고 딴 데 충격파도 없는데 이렇게 약간 이제 영어로 하면 나비스죠. 좀 그렇죠. 신참들로 구성해 왔을 때 특히 한반도 같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외교안보적으로 경량에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수가 물론이죠.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예,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피트 헤거서스 국방장관 내정자 이런 사람도 보면은 예. 비록 이제 군대에서의 계급은 소령입니다. 네. 소령으로 마쳤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프린스턴대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참전을 한 이후에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떤 자세한 펄슨을 한 건 모르겠지만 EU에서 폭스뉴스 토요일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폭스 앤 프렌즈. 뭐 이런 걸 보면은 예. 단지 이렇게 하나의 정통 코스를 밟아서 뭐 소장이나 대장까지 못 올라갔다. 이것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 자체의 아하. 이 능력이 예. 완전히 모자라는 사람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로서는 이런 사람을 함으로써 자기 입장에서 그 최고 경영자, 네. 최고 대통령으로서 이 자기의 어떤 이 행정 집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속도감 낼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인물을 뽑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발탁하고 그 트럼프의 강력한 친구인 뉴트 깅리치 이런 사람은 트럼프 vs 차이나 이런 책을 벌써 2019년에 내 가지고 트럼프 네. 자체가 이 중국과의 싸움에서의 강력한 그 전사가 될 것이다 예. 하고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뭐 폐쇄하거나 문 닫자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우리가 이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대중 전선에 있어서 한국이 확실한 스탠스를 가져라. 네.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과 보조를 취해달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대만 쪽에 예. 그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합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그 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에 수시로 참여한다든가 하여튼 미국의 이 세계 전략 특히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한반도 방함은 하지 말고 미국과 같이 동참을 해달라 이런 걸 사실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외교의 측면이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강한 스탠스라든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서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상황이 일본하고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른 상황에서 지금 변수가 나오고 있는 게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네.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또 밀착을 바라보면서 조금 한국하고의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뉴스 중에 하나가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나라에 한국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포함을 시키고 네.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도 뭐 몇 달 동안 계속 비워두고 있다가 그 급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유엔의 차석 대사죠. 차석 대사를 이제 어제 한국의 대표 대사로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과 이런 관련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좀 나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뭐 쉽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트럼프의 그게 최소한 예.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예. 트럼프가 진짜 한국은 꼭 필요한 우리들의 친구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중국에 대해서 예.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네.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무비자 이걸 허용을 한 것도 네. 사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 제가 몇 사람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이징 소우드 공항, 수도 공항이 이제 국제 공항인데 예. 거기에 왔다 갔다 예전 같으면은 면세점이 그렇게 넘쳐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0군데가 있다면 거의 7, 8군데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내수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중국이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달 탐사, 우주 항공 이런 거는 매우 발달했을지 몰라요. 네. 또 군수 산업, 자기들 중국이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2025 제조업 2025를 위해서 필요한 8개 정도 산업에 대해서는 예. 모든 총력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도 주고 그렇죠. 그러나 민생 자체가 특히 관광 서비스라는 내수 업종이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실 그 개방한 겁니다. 예. 허용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너무 감지덕지해서 아하. 중국이 달라졌네 이렇게 보는 거는 예.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예. 우리가 사실 미국하고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스스로의 그 영향을 높여갈수록 그 중국이 우리인데 아쉬워서 미국을 또 우회하거나 미국을 달래기 위한 통로로서 네. 그 한국에 더 구애를 하고 러브콜을 보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국하고 관계를 모두 악화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강점도 알지만 약점을 잘 이용하고 또 우리가 미국과의 전면적인 좀 이 전략적 명확성, 뭐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님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